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을 막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수요 예측 판단 기준은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34개로 분류했습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 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 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운영 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과 가로 활성화 유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를 위해 수송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조례에는 서울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 시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이면서 52사단과 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입니다.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4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을 할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으로 곧바로 연계할 방침인데요. 경기도는 핫라인으로 접수된 가정에게 생계, 의료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 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BNK 경남은행에서 약 3천억 원을 털어간 역대급 도둑이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 다들 접해보셨나요? 그 도둑은 바로 은행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모 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년 동안 2,988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국내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8월에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부실 계약을 맺은 뒤 100억 원대의 돈을 횡령했고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 인천 모아저축은행에서는 59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금융계 횡령 사건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내부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것 또한 문제로 꼽힙니다. 전문가와 국회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대형 금융사고는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 앞으로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에 대한 임신과 출산, 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위기 임산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위기 임산부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센터 운영은 출산 지원 시설인 인천 잠호원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24시간 상담부터 긴급 일시 보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과 아동복지센터 등 시설 기관 연계, 출산 양육 지원 등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상담 전화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